wrap up for Token 2049 Dubai. What happened today? Well, conference is well attended, like I thought, and a little bit of spectacle here today. There were lots of fun things. But seriously, Token 2049 Dubai, day one in the books. Like I was screaming on that zip line, the conference is really well attended, but it is smaller than the Singapore event, so I was right on that. And 예, 뭐 싱가포르보다 조금 규모가 아직은 작습니다. 토큰 두바이 2049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편하게 토큰 두바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청취해 보시죠. first, the spectacle, right? Like you saw me on a zip line. This is by far, in a way, the event with the most spectacles that I've ever seen or I've ever been a part of, ever. And there is no second. Booths have been very focused on exchanges and wallets and large players. Now, I don't think I've explored the whole entire space, but in my estimation, it is an event that seems to be more focused on the larger players, the gaggle of small booths that you. 네, 그러니까 라저 플레이어스의 포커싱이 됐죠. 넥스트 블록 베를린에서 이제 열린 베를린에서 꽤 세계적인 컨퍼런스 넥스트 블록 막 그런 거 많이 열립니다. 그거 대비 약간 테크니컬 쪽이 좀 적고요. 비즈니스 쪽이 좀 크고, 그다음에 빅 플레이어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익스체인지, 주로 익스체인지 어떻게 보면 익스체인지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토큰 두바이 2049 잠깐 가만히 보면은 익스체인지 쪽이 좀 강합니다. 예, 메이저 익스체인지랑 좀 연사들, 우리 CG 형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주요 연사들 같은 경우를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게 토큰 2049고요. 조금 그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이벤트로서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핵심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려면요 좀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화려함으로 치면 약간 비주얼로 치면 가장 좀 눈에 띄는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네. Vince has been less present. Anyway, it's been very fun so far. The interviews have been good, maybe a little frustrating in some respects, but I've really enjoyed it. I would say the highlight thus far has been meeting cameraman Daniel's parents. Hey, buddy, how you doing? You really do look like him. That's great. 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죠. This is where I've been spending most of my time, the media zone. Boom, neon lights. 쿠코인. Called it. 쿠코인.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빨이 좀 큽니다. 이 토큰 2049가. OKX 보이고요. MXC 당연히 들어왔고요. 쿠코인 부스 커네. Wow, that's a booth, huh? Cosplay. Boom. P2E, 플레이 투 언 서비스들 막 그런 거 같고요. 밈 서비스. 엘뱅크. 네, 엘뱅크 들어왔고요. 익스체인지 파티입니까? 우리 토큰 2049는 익스체인지 2049 같다. 그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원인치 아직도 있었어? 원인치 요새 뭐하냐? 부스 크진 않겠네. 원인치 요새 뭐합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Video games. Bam, I called it. 코인엑스. 야. 익스체인지가 토크나 아니 우리 블록체인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nteresting name. First conference I've been to that has like an outdoor area. So first for me. Heading to the yacht party, guys. Here we go. MEXC 보이고요.
Hey everybody, where are we? Crypto conference, of course. 야, 아니야, 임마.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저 미리 뭐 보고 막 그렇게 리뷰해가지고 이런 데다 시간 안 씁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인상의 익스체인지 파티네. 여러분들 그 스스로 장사하는 익스체인지. 야, 크립토 컨퍼런스라고 하기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워크샵 세션도 많았을 거고요. 제가 이제 가봐야, 직접 실제 참석한 분들한테는 뭐 여러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익스체인지 주로 이제 부스 느낌을 보면 보통 익스체인지 위주로 되어 있네요. 우리 넥스트 블록 엑스포라고 해서 이제 베를린에서도 좀 세계적인 그 블록체인 이벤트가 좀 있는데, 이 블록체인 크립토 이벤트인지 익스체인지 이벤트인지 아니면 크립토 비즈니스 이벤트인지 약간 좀 정체성을 갖다가 조금 아니면 테크니컬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온인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인지 좀 컬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부스들은 되게 많죠. 어쨌든 컨퍼런스는요, 잘 얼굴에 철판 깔고 티셔츠나 굿즈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이제 우리 한국 분들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디 굿즈 얻는 거 약간 공짜로 얻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어디 그런 좀 이렇게 망설임인데, 저는 이제 컨퍼런스 가면 제가 뭐 티셔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티셔츠나 굿즈 같은 거 확 쓰러 옵니다. 왜냐면 기념도 되고 이렇게 가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옷을 또 제가 티셔츠 안 사요. 제가 제 돈 안 삽니다. 저 크립토 이제 컨퍼런스 1년에 한 큰 거 이제 두세 번 이제 도는데, 두세 번 돌면 1년치 티셔츠는 이제 끝납니다. 팔 필요 없어. 그래서 어차피 내가 크립토인이고 내가 블록체인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블록체인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뭐 문제 됩니까? 뭐 베를린에서 옷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처럼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막 그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베를린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그 해에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좀 티셔츠 입고 그냥 다닙니다. 네. 그런 건 이제 티셔츠라든지 굿즈 같은 건데 요새는 잘 나와요. 나 비트코인닷컴 이거 티셔츠 갖고 싶다. 너드들의 집합. 약간 그래서 베를린 이 넥스트 블록 같은 경우는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 이제 너드들 이제 크립토 개발자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 각자의 컨퍼런스마다 약간의 성격이 있어요. 다 틀립니다. 제가 이제 토큰 2049에 이제 받는 인상은 약간 비즈니스성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파운더들의 이벤트, 파운더들은 일하고 있을 동안 이제 거기 스태프들은 열심히 각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파운더 이벤트인 경향이 강합니다. 파티 같이. 그래도 아주 화려하죠, 파티들도. 좋겠다. 저거 반사되는 거, 저거 두바이 뜨거운데. 다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레이더에서 말씀드렸던 에릭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여기 저스틴 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스틴 선. 선 있고 에릭 트럼프인데 무슨 말인지 좀 들어봅시다. Right? If you're a U.S. citizen, you know what bank branch do you find in Abu Dhabi that you can send the money? And then, what's the currency conversion rate between the U.S. dollar, and here? And do you trust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And can you communicate with that person efficiently? And how slow is the SWIFT transfer system going to be? And how many fees are going to be taken by the issuing bank and by the receiving bank and by the currency conversion and whoever processes the technology? And what crypto does, it actually makes that whole process kind of redundant, right? And 자,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스위프트 기술적인 네트워크망 자체는 느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트럼프 에릭 형이 말했듯이 여러 계층 레이어들이 많습니다. 검증 레이어들이 많아가지고 뭐 중간에 뱅크를 거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거액 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나라의 규정에 걸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두바이한테 이제 송금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마치 우리 비행기 수속 밟듯이 해외 이제 가면 수속 밟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 출국, 입국 그 다 수속을 밟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야. 네, 돈의 움직임도 입출국 수속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뭐 다 걸려요. 뭐 이렇게 뭐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출처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슬로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밸리데이션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체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고 비싸고 느리다. 이걸 왜 우리가 써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News, deep dives, hot takes for days. Tech's evolving, the world's in spin. Bought any more Bitcoin? Marketinganzeige. 이거 좀 긴 라이브 스트리밍이니까 요거 좀 제가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보는 건데요. Services, whether that's smart homes to financial markets and even education. All of these markets rely on premium data. Now, to set up a node, it's fairly straightforward. 플루언스라고 제가 한번 봅시다. 플루언스가 뭡니까? 플루언스가 뭡니까?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트림, 이게 라이브 스트림 제가 두바이 토큰 2049 라이브 스트림 관련해가지고 좀 그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조금, 디핀 관련한 토픽 관련해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터는, 라이브 스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플루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네요. 플루언스 네트워크. 자, 지금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제가 사전에 뭐 조사해서 뭐 이렇게 얼마 많이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한 방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45 두바이 끝났죠? 5월 1일까지인가요? 예, 끝나가지고 이제 영상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ild and deploy apps on cloudless compute platform. 클라우드레스라고? 스위스 기반 블록체인 회사인데요. 들어가 봅시다. 뭘 하는지. The Standardized Cloud Computing Platform. 약간 인터넷 컴퓨터 같은 느낌인가 본데, 그죠? 랜딩 페이지 좀 만들어주면, 그야말로 클라우드 같습니다. 클라우드. 근데 무슨 기반이지? 에론인가? 그야말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요새 이런 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정확히 뭡니까?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CLI도 CLI까지 지원을 다 하는 그런 서비스인가 보네요. 플루언스 프로토콜이다. 스테이킹도 지원하는 걸 보니까 다오도 있는 것 같고요. 내부 구조 좀 알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클라우드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ICP하고 비슷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토큰을 소비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결제하는데 이제 토큰을 소비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클라우드 리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인스턴스를 만드는 건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면 클라우드가 맞는데, 어떻게 해서 클라우드 레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토큰 2049 안에서 이제, 워크숍 같은 거 하나 열었나 봅니다.
봅시다. 아까 그 사진에 보이시는 분 스텝 중에 한 명이죠. Economic models for those different networks, different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m as well. So I think it's just, as an overview, it's worth being able to separate those two categories. And so why is DPIN different? And I think, we've seen a lot of volatility in the crypto market. We've seen some, incredible, a little bounce after the election in the US, then a fall. But the only token that hit an all-time high, I think this was in November, was Geode. And I think that's pretty interesting. It was a DPIN token. And it's maintained, it's no longer its all-time high, but still pretty solid performing. And I think it's interesting to figure out why that is the case. And I think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what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in DPIN, given the token economic models. And later in the day, I'm going to be discussing the token economics report that I wrote in more detail. But part of the reason this is happening is because the value proposition that DPIN projects offer. And so if you look at a selection of projects here, you will see a material benefit versus centralized competitors, usually at a lower price. And so, if you look at GeoNet, which I mentioned, it's 100 times more precise, about a centimeter precision. 그라덴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요 파운더분이 헬리움에서 약간 프로덕트 하시던 분이었어요. 헬리움 출신입니다. 10 times cheaper, depending on the duration, than the centralized competitors, and more than that. 네, 아까 오디오가 겹쳤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라덴트 네트워크 파운더분이요, 아까 헬리움 DPN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분이 있는 헬리움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프로덕트 쪽으로 하셨어요. 이따가 자기 그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덴트 네트워크에도 이제 DPN의 DNA가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죠. They have 13,000 location sensors in the globe. The biggest centralized competitor is 5,000, right? So they have a better service, more coverage, and are cheaper than their competitors. And so how do you compete and by the way, they spend zero on CapEx, right? So how do you as a centralized company compete with that type of service where someone has better service, cheaper, and doesn't have to pay to deploy it? And if you go down this list, and this is just a snapshot, right? Helium is cheaper. The other part, plenty of these projects offer things no one else has. Demo shares car data across manufacturing. 근데 싼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그 글로벌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같은 이제 대형 서비스들이 어떻게 더 싸고 저렴하고 심지어 배포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헬리움 같은 이런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품질이 좋아야지. 그리고 CDN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전체 지역화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헬리움뿐만 아니라 이 지금 플로렌스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플루언스 네트워크도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중요한 서비스를 하다가 서비스 순단되고 그 서비스 장애 생기고 그럼 바로바로 CS 해줘? 그런 퀄리티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신은 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진짜 우리 인터넷 컴퓨터조차도 약간 이쪽에 약간 짬밥 있는 인터넷 컴퓨터조차도 지금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정식 진짜 서비스를 프라이즈급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많은데 감히 얘네들이 한번 무슨 말 하는지 봅시다.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클라우드 레스라고. 왜 어떻게 해서 클라우드 리스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That creates a whole application platform previously unavailable to anybody. So that's offering a brand new service, completely new. You can now trade data for insurance, etc. So it's also offering brand new products never before possible. So I think this is what is going to lead DPIN. That's why DPIN is not a meme. And when I first did this slide, memes were quite popular. I think we've all seen what's happened with memes, and I think you'll see DPIN 밈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 incredibly well. 강조할 필요 없어. That's why I view DPIN as a bridge. And on one side of this bridge is the crypto world,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bridge is the traditional investment world, the traditional business world. And it's DPIN
야, 근데 나름대로 꽤 디핀 관련해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동영상 제가 컬렉팅 한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리 다 비어 있네. 이씨. 다 파티가 술 처먹고 있나 보네요. 네. That's actually bringing these two things together. And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make DeepIn the forefront of crypto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t's a service that people can understand. It's a token economics that makes sense. And I think that is what's going to unite. And there is no regulatory body to ever validate or verify any of this revenue. 세터도 있네. 세터도 눈에 보이고요. Right, so how do 세터도 you, 디핀 중에 how do 하나긴 you 하죠. verify it? 랜더 네트워크 있습니다. This is the only way by burn. And so if two projects each claim to have 10 million revenue and one burns 8 million and the other burns $1 million, I think you're going to trust the one that burned 8 million transparently a lot more than the other one which claimed 10 million bucks in revenue. Revenue and fiat, have a fiat front end. You want to have customers, then you want to have either stake or you want to have buy burn, and you want to have a fiat linked reward so that your providers have more certainty with the rewards that they're getting. And I also think I should add on to this, frankly, that the lottery reward for consumer oriented DeepIn providers also makes a ton of sense. So those I think are the kind of the key business model, and also keeping that marketing expense low is critical. I don't think any DeepIn is going to become close to the Airbnb and Uber marketing expense, and they don't need to. Governance also very important. These are kind of three of the oldest DeepIn projects with very active on-chain governance. I think the newer generation is less decentralized, for better or worse. I think that will help us get more scale faster, but this is a great model. I mean, Helium has passed 130 proposals and done some very complicated network changes. Akash has done a lot of work on through the decentralized protocol. So I think the decentralized governance can work. These projects show it works, and I hope DeepIn projects now, which tend to be more centraliz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will take lessons from this and learn this, and I think ultimately need to be that way in order to be successful from a securities perspective. Overall, I think this is a success formula. And, we think about this is like, what's a big market? Cloud is a big market. Telco is a big market, right? There's a lot of big markets that DeepIn is targeting. And there are also a lot of unhappy customers in those markets, whether it's cloud or telco. So if you add those two things together with a live network product and token economics, you're going to have a high value. And I think that's what we're all looking forward to. And I think that you're going to see that if you think about this back to the first slide I mentioned, one of the first slides, think about each of these trends. Where are each of these trends going? This token market, this is only going one way. It's only getting bigger, right? This is only getting larger. Where is software availability and maturity? Only getting bigger and more mature. How is hardware pricing? Only going down, right? So if you think fast forward 5 years, everything that took DeepIn to where it is today is only going to be further, right? So the DeepIn outlook is fabulous, right? We've got to where we are today, and each of these trends, which DeepIn relies on, are only going in one direction. So this is a powerful combination, and we're in a perfect place for this to scale. So if you want to read more about the detail and about token economics in the DeepIn sector, please take a look at this report, and please send me comments, send me questions, so I can do a better work. These trends is really going to be further, right? Everything that took DeepIn to where it is today is only going to be forward 5 years. Everything that took only going down. Right, so if you think fast forward 5 years, everything that took DeepIn to where it is today is only going to be further, right? So the DeepIn outlook. 그러니까 글로벌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돼 있고 이미 또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근데 이제 하드웨어 실제 이제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할 때 하드웨어 프라이싱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아무튼 하드웨어 프라이싱만큼은 좀
확실히 이제 그 인프라 비용 있죠. 인프라 비용은 확실히 저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디펜즈, 그러니까 좀 컨디션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현재 지금 그 인프라 비용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저렴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들이 신규 세부 서비스를 런칭할 때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사스 같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과금, 그러니까 사용당 과금을 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오픈AI 요새 많이 쓰죠. 그 API 값도요, 여러분들 그 중간 회사들이 그 API를 비즈니스적으로 쓰려면 진짜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그 실제 기업형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면은 좀 싼데요. 개인적으로 쓰면 이제 뭐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싼 축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프라이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 is fabulous, right? We've got to where we are today. 좋은 타이밍, 디핀 서비스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 These 같은데요. trends, which Deepin relies on, are only going in one direction. So this is a powerful combination, and we're in a perfect place to make 하여튼 뭐 이런 저는 지금 현재 사스 서비스에 지금 아무래도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 AWS도 제일 싼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실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하여튼 소프트웨어 가격이 지금 현재 되게 부담스러운 마당에 뭐 디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 틈새 지금 현재 센트럴 서비스들의 이제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번 디핀 이 마켓으로 해가지고요. 좀 한번 한 세상 좀 재미 좀 봐보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굳이 이제 일일이 그 멘트는 일일이 하나씩 그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익힙니다. 거기에 이제 엣지 컴퓨팅 컨셉이 이제 가장 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프로토콜 회사에서는 뭘 해결했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리스라는 표현을 썼는지 일단 이 회사한테 좀 저는 솔직히 궁금한데 우선은 뭐 아이오네이션 뉴런이라는 이런 그 타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좀 불렀나 봅니다. 여기 임파서블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베를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아무튼 보니까 다 인프라 회사 같은데 그죠? 다 불렀나 봅니다. We have a panel now. You're on it. And Clement is moderating. Come on up. How are you, Clement? Good. Take the mic. 제가 보면 이거 다 인프라 래퍼들 갖고 있긴 하거든요. 다 뜯어봐야 합니다. 대체 어떤 구조로 지금 다 되어 있는지 클라우드들이 어떤 구조인데 뜯어봐야 제가 멘트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좀 약간 얘네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내부를. 래퍼스들 그냥 이거.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심칩 쓸 때 그 KT망에서 그 알뜰폰 쓸 때요. 알뜰폰 유심도 다 결국 SDK라는 인프라 그 기반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 B2B로 돈 주고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알뜰폰 쓰는데 실제로는 KT고 실제로는 SKT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랩핑을 해가지고 쓰는 건지는 좀 다 까봐야 합니다. 얘네 다. 근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디핀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어떻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직 저도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엔 아마 주로 엣지 컴퓨팅처럼 각자 노드들의 파워를 리워드를 주고 각자 노드들의 파워를 빌려가지고요. 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빌려가지고 쓰기 때문에 참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호스트, 그러니까 주체죠. 이 서비스를 한 주체는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의 기법이 엣지 컴퓨팅인데 한번 뭐 이 토큰 2049에서는 뭐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MO, sorry, of Aleph Cloud. Sorry, it's a bit noisy, so if you can join up or say a bit. 조용하라 이거요. 발표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뒤에 통지 안 돼? 기본인데.
through IoT devices and the network. And so we expanded on that and built 디핀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Io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핀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주제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뭔가 지금 현재 요새는 디핀이라고 이렇게 누가 말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케팅적 용어인데 예전부터 IoT 계통이라든지 하드웨어들과 블록체인 연결하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벨린 베이스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아이오타 아시죠? 좀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OTA, 심볼 네임이 IOTA인데, 그거 베를린 팀이거든요. 거기 오래전부터 IoT와 이제 블록체인 연결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했었습니다. 걔네들이 제가 아는 것만, 처음에 안 것만 2019년입니다. 예. DP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블록체인 역사가 그대로 같이 갑니다. DP는 원래.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만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근데 이제 뭔가 디핀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싶은가 보죠. 네. 자, 근데 사실은 미스터 벨린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나중에 또 이 전후로 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디핀의 진짜 찐 파트가 있습니다. 이 디핀 클라우드 파트도 아니고요. 그래봤자 AWS 구글 클라우드 당장 대체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들을 뭐 대체하는 막 그런 게 디핀의 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핵심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GM25 회원님들과 아무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아무도 모르는 뭐 크립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우리 회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말하지 않는, 얘네도 약간 알고만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엄선해가지고요. 토큰 2049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큰 2049 말고 디핀, 이 디핀도 중요한 주제긴 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련해가지고요, 또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data collection and verification and validation network. And 알았어, 넘어가자. thank you. For compute power, like compute capacity hardware from multiple providers in many data centers in the world, and then we provide cloud services on top of it. And the main use case in Web3 is essentially we are providing infra for running nodes. Essentially, you can, every 래퍼란 얘기잖아. infra services on top of it. 데이터 센터 메이저 데이터 센터 이용해서 인프라잖아. Because cloud market 인프라 래퍼입니다. 래퍼. Web2 enterprises they create like most of revenue for. So what we do is we build the foundational layer, what we call for the next gen internet. What does it mean? We call this the evolution of the cloud. It's permissionless, truly open for everyone to contribute. What makes us different, I think, is that we come from the demand side, so we built the first product market fit, and we want to do a multi-service offering after our launch soon. Thank you, and Christian. About the name is not name. 구조 까봐야 아는데 씨. Cryptography, and I realized 거짓말도 for myself that the main 거짓말은 아닌데 참 in 뻔뻔하게 cryptography, 아주 and I 당당하게 realized 잘 for 말합니다. myself 얘는 that 특징이에요. the main issue we have is the 까봐야 합니다. infrastructure we run 까봐야라. our protocols on. You can do a lot of cryptography, 대형 but 인프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access to 아니에요. serverless cloud that is 다 이제 하나씩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we realize. So compute. Okay, thank you very much. Before we start with the question, well, it's a question. 원래 이게 얘네들이 하여튼 말장난하는 거 잘하기 때문에 옛날에 서버리스 컨셉으로 해서 클라우드이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건가? 아무튼 구조를 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Before we go deep down with the main 그냥 topics, 클라우드 래퍼인지. I just 그러니까 want you guys 원래 원천 공급자는 이제 기존의 우리 테크 자이언트들로 원천 공급자를 하고 B2B로 레이어 중간 이렇게 프록시 레이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인프라는 코어 인프라는 완전히 예전에 인프라를 쓰고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디코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써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요. 이게 래퍼라고 저는 부르는 건데, 래퍼인지 아니면 진짜 엣지 컴퓨팅도 정말 기존 자이언트들의 힘을 안 빌리고 자기들 프롬 더 스크래치에서 완전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건지를 좀 뜯어봐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So 일단 뭐 아주 뻔뻔하게 아주 얼굴색도 안 변하고 뻔뻔하게 얘기를 잘하네요. 그죠? 까봐야 아는 건데. hear each other. 뭐 그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픽에서. 어쨌든 서비스 소개를 하는 것 It's, 같습니다. it's That supposedly should be a standard. It's all very novel. You might not have multiple implementations that you can cross-check. Even if you have one audit. 아 모르겠다. 하여튼 클라우드 쪽은요. 좀 더 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쪽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라우드 쪽도 있고요. 한편에는 또 AI 메타 시스템인가요? 약간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스펙시 뭡니까? 드론 디센트럴라이즈 에어리얼 인텔리전스. Thanks for having me, Fluence, and it's great to be here. My name's Alec. I'm the COO of Spexy. 진짜 디센트럴라이즈가 And we are the 맞아? largest decentralized aerial intelligence network on Earth. So, the market for geospatial data is massive, and it's growing at crazy scales. A lot of this has to do with AI and the next generation of spatial AI, 아 이런 거 but 맞. also more mundane applications like AI and the next gen going at scale. Company available. 알겠어. We have 그렇지 쓸데 많죠. very detailed images, much higher resolution than satellites. But traditionally, they've been very hard to scale because they're fragmented. There's lots of different types of drones out there, lots of different data types. There's not been an effort to standardize drones. This is what we do. We standardize drones. So we take off-the-shelf drones using our software and we coordinate them using our Hexagon system, which produces imagery for customers. Drone pilots download our mobile application, connects to their drone that they already have, mostly DJI right now because it's the largest drone company in the world. And they Chinese image company, cities Chinese with company. hexes at remarkable speeds, producing data that is 900 times more detailed than satellites, 200 times faster than fixed-wing aircraft, and 50 times cheaper than the next best data source. Net new data that our network produces, net new data. This opens up a lot of conversations with our customers. So how does it work? We Spexy, overlay areas of Earth that need to be flown with hexagons. We call them spexagons. That's what it looks like on the mobile application when it's connected to a drone. 일단 스타트업이라 하는 건요. 자기가 다 짱이라고 해놓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 받고 자신감이죠. 스타트업은 자신감입니다. 근데 뭐 모델은 괜찮아 보인다. 스펙시. 하여튼 꼭 뭐 근데 디센트럴라이즈드로 하려면 진짜 리얼타임 프로세싱 진짜 빡셀 텐데 왜 이런 거를 왜 디센트럴라이즈드로 해야 되냐? 요거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중이라면 flight on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우리 크립토판에 이제 실제 이런 그 실세계 모델들이 자꾸 병합이 되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요. 근데, 봅시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DJI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막 이런 건 유틸 서비스들을 만드는데도 진짜 역량을 엄청 쏟아부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럼 그거 하지 왜 하긴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걸 붙여야 이런 토큰 2049에서 나와서 이제 발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처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게 다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중요한 거고요. 에러 정정이라든지 커넥션이 중간에 순단 현상이 발생했을 때 중간 그 커넥션 디스커넥트가 된 상태랑 커넥트가 된 상태의 중간 타이밍에서 보관을 해가지고요. 그 손실 데이터를 복구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이제 AI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요. 기술이 그 실시간 기술들이 필요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DJI 드론으로 해가지고 위성 사진보다 선명한 사진을 찍는다는 뭐 그런 개념 같은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만드는 데만도, 구축하는 데만도 엄청난 역량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거 하는데 시간을 다 썼을 것 같고요. 모바일 앱
이것도 블루투스 뭐 뭘로 통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DJI 드론과 이 그냥 그야말로 다른 제너럴 드론에 어느 드론이든지 호환이 될 수 있는 제너럴 프로토콜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 DJI 이 단일한 중국산 DJI 이 드론에 최적화된 이 유틸리티를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하물며 그것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블록체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Pilots get close to the 뭐 하여튼 뭐 이런 hexagons 식으로 on 얘기하는 Earth, 거예요. and they simply hit 이거 구축하는데도 진짜 빡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디센트럴라이즈까지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스타트업들은 하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돈 벌면 되는 거. stations, but Layer Drone is managing the points, and so 그러면 그냥 you have the 이더 slider 기반으로 RPs, 했나? 근데 중요한 건 and you 리얼타임 can 처리를 go to 어떻게 하는 거지? layerdrone.org to learn more 질문이 about 많이 나올 것 XPs, 같습니다. and you can get involved with that in any way you want. RPs are much more valuable to the network. 오케이, 알았어요. 어쨌든 Let's talk about what the structure of a game is for a moment. A game you could think of as basically just a front end and a back. 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그 드론 관련한 이제 뭔가 이렇게 위성 캡처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OP 리턴 관련해 가지고도 표준 무시하고 제가 계속 이슈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비트코인 OP 리턴의 그 개수 제한이라든지 용량을 제한을 이게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바로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비트코인에 생기게 됩니다.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가장 이슈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단일한 싱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을 한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이기종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무슨 그걸 뭘로 정해야 됩니까? 세틀라이트 무슨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까? 걔는 그냥 다 서비스들 요구사항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단일한 프로토콜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프래그멘테이션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디핀 현재 이 행사에서는 디핀이 약간 이 프래그멘테이션 리졸버 약간 문제 해결 프래그멘테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으로 디핀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사들이요, 이 오신 분들이요. The front end is the graphical pieces that you interact with when you're playing. 네, 블록체인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원래 그러려고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이 있는 거긴 하니까요. Two companies that dominate this market. One is called Unity, and the other is called Unreal Engine. 알겠습니다. 유니티 언리얼 Range of the top 10 게임 쪽도 많죠. 벤더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One more question.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륨에트 나왔습니다. Here on the table, there's an entrepreneurs here on the stage with me, and so I thought to kick us off, if everyone can go through. 파이코인에서 나오셨네요, 클라라.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잖아. 돈 다 대부분 날렸을 건데,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다 죽쓰고 있을 동안 이 파이코인 파운데이션은 한 일도 많고 막 걸린 데도 많고 솔루션 하여튼 돈 많이 벌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토큰 2049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어디 호텔에서 여러분 코인 투자자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립토 산업 있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업비트에서 파이코인만 투자하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 월급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네.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에서 돈놀이를 하진 않겠지만 혹시 그 누가 합니까? 그 트레이딩에서 주요 세력이 이제 주로 파운데이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잃고 있는 동안 이 블록체인 산업 있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법니다. 예.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무슨 뭐 회사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지금 당장 없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크립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오늘 이 토큰 2049에서 얘기한 것들이 아마 2, 3년, 1, 2년, 2, 3년 후에는 적용이 되겠죠. 산업 적용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요. 투자를 하더라도 얘네와 같은 타임라인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얘네가 얘기하면 이제 산업이 이렇게 뭐 토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타임라인과 동일한 타임라인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다 올라와가지고 다 대중들이 누구나 이제 헬리움을 누구나 알게 되고 뭐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아우키 뭐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알게 된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토큰이 올라왔을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스터 벨린 유튜브가 있습니다. 멤버십도 그래서 있는 거고 여러분. 특히 이제 CP 계열들은 미리 그쪽을 산업의 지평을 먼저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리 아무도 모를 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토큰 투자를 예로 든다면요. 그죠? 그래서 토큰 2049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컨퍼런스 이름에 걸맞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라이브 스트리밍 자료들이 좀 많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나 그래도 건져 왔습니다. 6시간짜리인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요. 요거 플루언스 네트워크라고 플루언스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그 정도 여러분들 열정 갖고 계셔야 크립토판에서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이 판에서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얘네들의 시각과 얘네들의 타임라인과 동기화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네요. And I was in fintech, and I 그래서 자꾸 이게 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past that. I think we talk about value creation. 그 가격 차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낮은 단계의 투자 방법입니다. 프라이스 차트 보고 알트 시즌, 비트코인 시즌이 알트 시즌이 우리 크립토 레이더에서 하는 주제도 있죠. 사실 그게 제일 낮은 레벨의 이제 그 크립토를 대하는 자세고요. 근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크립토 레이더를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트 보는 게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아무도 어떤 크립토 유튜브 이렇게 리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스터 벨린. 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혼자 보세요. 좋은 건 혼자 보십시기 바랍니다. I was going to say that I think I'm really happy that we're in the DePIN space because we have a unique advantage. When we go to crypto events, we can be the less bullshit crypto project like Scott mentioned, and we can 불빛 하지 않는 게 explain 중요하죠. why 크립토판에서는. what we do matters to the physical world, to the real world, and at the same time, when we are talking to the traditional industry, of course, crypto has a bad reputation, but it's easier for a DePIN project to 발전하는 defend 중이니까 themselves in 발전하는 중이니까 the 배드 Web3 space. 리피테이션이 많죠. And I see that DePIN is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 산업이 완성이 성숙된 게 아니잖아. 이미 성숙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배드 리피테이션이 많지만 뭐 블라블라 하는 겁니다. getting more and more credibility and credit in both basically of those two words as time passes. 오케이. Access liquidity. Are there strong exchange partners? Are the custodians, do you need qualified custody for some of the types of enterprise partners you'd be working with? We're all accustomed to self-custody and all the kind of crypto native wallets, and certainly maybe our kind of supply side are miners, but to satisfy the demand side, are the right types of tools and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pieces in place that you can launch in a market and have all these things lined up. So you got to think about markets and liquidity. You got to think about your enterprise partners to kind of help you on the demand side, and then thinking about coverage. At least we're saying like Helium, because of 5G networks, like the density matters for us. So yeah, certainly as we're thinking about like the next type of markets for us, IoT was easier because you had long range, but with mobile, density is the problem for these large carriers. So we're thinking about some of these smaller, dense Southeast Asian markets. Those are going to be places that are going to be right for Helium to expand and kind of really make an impact locally. Yeah. 헬륨에서 사우스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 5G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덴시티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밀도가 그 통신망 밀도가 좀 하여튼 좀 뒤떨어진 지역을 가서 이제
이제 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리움. 아프리카라든지 좀 이렇게 개발이 이제 덜 된. 근데 그것도 약간 스타링크가 좀 커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덴시티 문제는 스타링크가 좀 커버할 것 같은데. 아무튼 헬륨에서 그쪽 사우스 에이시안 또 그 시장을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방금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보면서. It's like Dubai is definitely adding up to the supply side of business for us. We are already looking in this market for our supply chain solutions. Fantastic place. The week has been very informative for u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 with some of the players over in the local market. So yeah. So we did an experiment a couple of months ago to solve this problem basically, because in an ideal scenario, the weather stations should be uniform all around the world, but in practice, that's not going to happen no matter how hard we try with incentives. So a couple of months ago, we started a special program that we call Targeted Rollouts in collaboration with an exchange called Swissport. And we fundraise from the community to subsidize the cost of hardware and deploy free hardware at areas that we consider that they matter the most. And we targeted specifically global South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Mexico, Africa, and India. And actually, Daba is one of our partners in India, and they've done an amazing job. There are some places in India like Bangalore that right now have one of the most dense weather networks in the world, and not in our not speaking it for our own network only, but for global standards. You guys have put I think a couple of hundred stations in Bangalore specifically, and overall 800 stations are. 전 세계가 인도로 뭉치고 있는 전세가 인도로 뭉치고 있네요. 블록체인 업계도 많고. 좋겠어. The way that we solved this problem was basically taking the situation into our own hands. And we've seen throughout the Web3 and also Web2 world is AI. How are you guys thinking about AI? Is AI a keyword you just throw in? Or are you guys thinking about serious ways to leverage AI in the existing work you're doing? And keep it snappy and quick. And then we'll wrap from there. 다 모르겠고 10년 후에도 이 업계에서 보길 바랍니다. I think the panelists will stay around for questions after, but on the side, so we'll get off the stage. 아무튼 화이팅. 오케이. 자, 넘어가고.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Into our DeepIn network, the augmented reality realm through the Mawari network in Korea. 갑자기 웬 코리아가 나오나요? 또 우리 블록체인 제가 보니까 토큰 2049 좀 조사를 해보자 보니까 이번 토큰 2049 지금 현재 프로덕트 중에 이 한국발 프로덕트 꽤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파운더들도 많고. 아니 어째 나라에서는 전혀 서포트가 없는데 민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 아무튼 이번 토큰 2049에서 제가 인공위성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어드바이저로도 활동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과 블록체인 엮는 작업도 디핀 주제로 해가지고요. 하나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죠? 요거 뭡니까 이거는 또. 잠깐만요. 하여튼 우리 메스 벨린도 저도 이제 한국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개별로 흩어져가지고 어디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에서는 일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죠? 이거 하여튼 누가 보시지 제 구독자 얼마 안 되니까 똑바로 좀 하십시오. 나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비교도 안 되게 아시아에서 중국 말고는 참 무리인데 참 나라에서 전혀 안 도와줄 뿐더러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인데요, 그죠? 아무튼 잘하고 있다는 거. There we go. A couple people pay attention. Good. Try to take this volume down a little bit, and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Louis. So Louis from Mawari, the founder, take it away. Thank you. Thank you. Hello everyone.
Okay. Good. Let's start with the vision. 마와리가 뭡니까? So as you can see, we are imagining a very different world. What is this world? So today we actually watch media in 2D displays. So we are actually kind of like peeping into an angle, and our ambition is actually that media will actually come right through your eyes. And once it becomes right through your eyes, actually the media will be, the environment is your UX and UI. So you'll see in a second. My name is Vanessa. VR인가요? And the reason I'm here today 믹스드 is 리얼리, to MX, experience 믹스드 리얼리티인가요? to MI. expand to our the DP metaverse network. with the augmented XR인가요? reality XR? realm through the Mawari network in Korea. 마리 네트워크. 코리아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네. 포인트 클라우드로 뭐 한 거 So 같아요. now, low latency and a DP network. This 메타버스 그런 거죠. Where did you see me in 디센털랜드 그냥 현실판 아닙니까? VR 버전 디센털랜드 Okay. 이런 거 해야죠. So it's a big day, darling. team, the 3D. 한국과 온천에 관련 없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This NAR and our events is the world's first mixed reality. 마와리 믹스드 그러니까 XR 서비스인데 XR 서비스. 그러니까 디센털랜드 혹시 아시는 분 한 2, 3년 전에 트렌딩 됐었죠. 그거의 한 현실판 VR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는 거예요. 네, 컨퍼런스 이렇게 저희가 컨퍼런스 나온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두바이 토큰 2049 돈 많이 안 들이고 가본 결과가 되는 거야. 사실은 거기 가서 무슨 최근에 이제 2024년 기준, 25년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고 원래 이 컨퍼런스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비나 비행기값 안 들이고 공짜로 토큰 2049를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면 다 하나 찾아보세요. 마와리입니까? 마와리. 저는 이제 못 갔으니까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마와리 네트워크.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디앱인가? 그죠? 아직 런칭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야? 자,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미스터벨리 연락 좀 줘. 오케이. 구독을 해놨습니다. 뭐지 봐야 돼. 약간 그러니까 현실판 디센털랜드 같네요. Discussion panel. 지나가 봅시다. You're here, so you experience this. XR이네, XR. XR. This video. So 오케이, XR 서비스. because we need a distrib. 오케이. No. What's real? What's hype? Hi, What's everyone. next? Okay. Cool. So, hello, I'm David. I work for Rockaway X. I've been with the company for 5 years now already. And we have basically three funds that we invest and provide liquidity from. So, 2 VC funds. One is fully invested. Second, we're investing from now 125 million. Lock away도 보겠습니다. Lock away 이런 거는 보는 겁니다. Lock away.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토큰 2049 간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거 알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돈 내고 티켓 끊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미스터벨링 같은 채널에서나 이런 거 알려주죠. 감사하시면은요. 감사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든가 말든가. 여러분 댓글 달아도 저한테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제로도 여기 눈에 띕니다.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오케이. 투자도 좀 잘 받았고 뭐 하는 애냐? 리퀴디티 그냥 풀이냐? 뭐 하는 애들이야?
뭐야, 리퀴디티 프로바이드. 그냥 리퀴디티 프로바이드였어. 네, 알겠습니다. 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Focus on DP는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앱인가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DeepIn funds, so a good amount of I would mostly echo this because I think like the tokenomics can make 알았어. So and maybe that's okay, but is there also an opportunity in lower projects that you foresee traction to that maybe there's a way to kind of do some other structured type of transaction? I don't know if those are things you guys look at, or it's just private early stage boom, or liquid trading buying on the market too. Yeah, so 질문 좋네요. before we invest, we always get in touch with the team to see whether there is some opportunity to invest privately, because ultimately we want the team to have enough runway, enough resources to deliver on their vision, right? So, of course, like investing on through the open market and supporting maybe the price is helpful for them, right? Maybe, right? Because they would rather have increase in price and but I would say the biggest concern for us is always like the runway and whether the project has enough resources to deliver on the vision, right? 왜 그거를 왜 그 질문한 상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Mostly in terms of the capital that we deploy, we focus on early stage illiquid and public tokens, usually DeepIn public tokens. That being said, I do think that DeepIn, especially as a space, creates really interesting like financing vehicles, whether it's like partial debt, partial restructuring, like very interesting financing vehicles. Daylight, for example, is a decentralized energy resource network, and they're utilizing that network to be able to create a debt tranche that can give you a relatively high yield, right? And so while we're not deploying capital there,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of these hybrid structures that allow investors to take somewhat in between risk, right? Not just either buying the private deal or buying the public token, but allow you to sort of structure it in between debt and equity as well. I think we're starting to see those models popping up, but I still think it's pretty nascent. So we're still piecing through all of that. Gotcha. Then related to that, you guys think a project should have one token or have a more complicated capital structure? I'm looking at Vinny on this. He's on the spot. Dude, I love this question. Okay. Quick lesson on Helium, very quickly. I will not whiteboard. I won't draw diagrams, I promise. Basically, they decided when they wanted to launch the mobile subnetwork that they were going to do a multi-token structure, right? They're going to have an IoT token, a mobile token, a main Helium token. And the way that they'd interact is quite complicated, but very clever. It silos risk, so you can add new subnetworks as you want to. It creates one-way redemption, so there's like a built-in hedging market. The challenge is it's just too confusing. Like, it makes theoretical sense, but there aren't enough sophisticated players that are operating in the space. And a lot of what people are buying, speaking of liquidity, when people would see something posted on Twitter that they'd misinterpret, all of a sudden there was massive mispricing between the subsidiary token and the main token. Although in theory, if you actually look at the capital flows, you look at the diagrams, you look at how the business makes money, right? Because they have people selling cellular plans, the design makes total sense. And to me, this was kind of an eye-opening moment, which is theory's great until you actually go and implement it and it breaks. And so I think there is a place for this multi-step token structure. I fear that I think in the Helium example, it might have just been too early. Not enough people knew about it. There wasn't enough activity there to be able to arb the differences that pop up. And so I think early on the learning is I would stick with a single token. Keep it simple, stupid. I would keep it simple, stupid at the beginning. 그러니까 그 토크노믹스 설계를 할 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시간이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셀룰러 네트워크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SKT나 이런 거, KT망, RT폰을 쓸 때, 사실 다 그 설계가 복잡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핀의 이제, 디핀 쪽에 이제 인프라 서비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다 까봐야 안다고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를 까봐야 이게 진짜 저 퓨어한 약간 순수한 그 인프라 프로바이더인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대형 그 인프라들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프록시 장사를 해먹는 건지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토크노믹스 뭐 리퀴디티 풀이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이런 애들이 나온 것 같은 투자 회사 이제 인베스터들 입장에서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LP들을 설계를 할 때요 다 여러분들 일반 사용자들은 알 수 없는 양념을 다 채워놓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그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놓거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밑에 단 하부 단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 심플하고 좀 투명하게 좀 운영해라 막 그런 취지로 질문자가 질문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거를 회사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아주 복잡한 그 구조를 갑자기 말로 설명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좀 땀을 흘리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이제 이쪽에 대표에서 나왔지만은 속속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 개발자들만 압니다. 담당 개발자들만 속속이 알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말을 좀 못해요. 아무튼 뭐 토크노믹스 관련해서도 계층이나 레이어들이 많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이제 대표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 토큰이 있고 막 그렇게 LP들이 보통 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비율을 들어가면서. It's also a case by case basis, right? Like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토크노믹스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보내고 받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디파이 그래서 그 디파이 하나를 단순한 디파이 하나를 출시를 하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족감을 좀 줘야 되고 막 이런 양립되기 좀 어려운 것들을 양립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양념을 쳐놓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를 해라 뭘 해라 하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Maybe a complicated structure makes sense, but for people like me, simple stupid's the best way to go. 그러니까 I completely agree.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디파이들은요 요새는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최소한 내부는 복잡하더라도 이제 겉에 인터페이싱 단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를 해야 누가 씁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지려면 내부가 복잡해져요. 마치 iOS라든지 뭐 우리가 애플 OS를 쓸 때 좀 아이콘이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내부는 훨씬 개발하기 복잡합니다. 네. 뭐 그런 것처럼. This because people are not, they would have to spend a lot of time understanding the simpler 아니 it is. 일단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도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데 무슨 너네 토큰노믹스까지 다 이해하겠니? 그런 걸 뭐 굳이. 너무 발표자가 너무 좀 그 질문자가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했어.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이해도 못하지. People have in their pockets. I think that's very compelling, and I think we're allowing you for many different utilities in platform, like convert tokens to air miles, fast track passes, launch pad. Okay. So that's first the cost. 자, 다 스킵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디핀의 주제로 뭐냐면 결론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혹은 돌릴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디핀이라는 마케팅적인 것 때문에 뭔가 하드웨어적인 것들 약간 그런 게 지금 스타트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게 나와야겠죠. 좋은 케이스에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 약간 그 너머의 것들이 있습니다. 미스터벨린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너머의 것이 있어. 디핀의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핀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디핀이라는 키워드에 천착한 나머지 우리 파운더들도 그렇고 아이템들이 너무 약간 하드웨어 좀 안 붙이면 뭔가 디핀이 아닌 것처럼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이거 6시간짜리 쫙 보니까 약간 대충 보니까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메타버스 약간
버추얼 리얼리티 막 이런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리얼타임 프로세싱 좀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쪽 프로토콜 매칭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DP는 뭐가 돼야 되는지 우리 인사이트를, 램이랑 우리 미스터 벨린의 인사이트를 우리 회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DP는요, 그 넘어 있습니다. 약간,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찌는 얘기 안 해. 왜 얘기하겠어? 왜 대체? 찌는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다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다 아는 어떻게 다 이렇게 고만고만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약간 연사들이 질문 답변을 하는, 라이브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삐져나와. 자기들의 약간 중요한 대사들이 잠깐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캐치를 하려고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루언스라고 이게, 플루언스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가. 플루언스 프로토콜입니까? 플루언스 네트워크입니다. 플루언스 네트워크라고, 유튜브 쳐보시면 바로 이 영상, 토큰 두바이 해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영상 오고. 왜 제목이 표시가 안 되니, 이거 왜 제목이 표시 안 되는 겁니까? With Ryan? 뭐 지금 사파리 부러져 있는 거. Yeah, we're hosting. David gave it to you on a. 자, 아무튼 그거하고 이제 기존에 블록체인이 없어도 다 돌아가는 서비스거든요. 이런 다 지금까지 모든 100% 서비스들이 굳이 블록체인에 저장 안 해도 돼. 예? 근데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의 의미가 진짜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DP의 아이템이 뭔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 회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로요. 그죠? 밀수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큰 2049 나왔다고 그 엄청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디어가 다듬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I will be seller on Amazon. whether I will get them. 뭐야? 원대한데? 그래서 주로 보면 인프라들, 기존 사스 서비스의 인프라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 드론이라든지 외부 하드웨어 시스템, 그러니까 리얼타임 프로세싱 관련해가지고 시스템들도 마련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들을 갖다가 하여튼 다 뭐든지 블록체인과 엮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토크노믹스죠. 그야말로 토크나이제이션이죠. 모든 거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 맞물리냐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모든 자산은 토크나이제이션 돼야 돼. 디지털화 돼야 된다. 트래킹 가능해야 된다. 추적 가능해야 된다. 정량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과 전혀 틀리지 않은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 인간이 다루는 자산이라든지 모든 자원이라든지 기술적 자산이라든지 기술적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토크나이제이션 시키려는 계획하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척척척척 하고 있고, 그 VC의 뿌리 끝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이 모든 만사를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시키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있는 다 자본들이 흘러 마치 큰 강물에서 작은 강물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흘러 스타트업 파운더들한테도 흘러 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아이오넷도 제가 한번 볼까요? 아이오넷이 뭔지 정확히. 아이오넷 이거겠지? 보셔서 무슨 서비스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다 랜딩 페이지네. 지금 토큰 2049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 회사들이 다 랜딩 페이지 수준이네. 뭔가 인텔리전스 AI 플랫폼인 것 같은데. 뭐야, 파이썬이야? 뭐 어쩐다고요? 아휴.
이것도 AI 클라우드 같은데 AI 인프라 회사인가요? GPU 클라우드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랜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DPN입니다.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한다면 다 만드는 그런 서비스 안 만들 거면 저는 이런 거 안 만들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DPN의 머나먼 지평이 따로 있습니다. DPN이라고 해서 용어화시킨 누군가가 만든 마케팅 용어를 갖다 붙이는 순간 아이디어도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움직임 다 어쨌든 우리 크립토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움직임이 되고, DPN 활성화가 잘 되면요, 워낙 그 리얼 유즈 케이스라고 이렇게 말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은 이 크립토나 이 전체 인터스트리 전체 그 파이가 전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크립토 이제 이 산업이 흡수하지 못한 기존 레거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크립토는 아직 조그마한 걸음마 단계의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DPN 쪽이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면서 전체 파일을 전체 크립토, 그러니까 DPN과 상관이 없어도 결국은 에런 체인들을 다 경유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시너지가 나거든요. 네, 이 DPN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기존 산업을 흡수하게 되고 자꾸 대체를 하게 되면 이 상관도 없는 에런 있죠. 그냥 인프라, 우리 블록체인 기본 인프라, 기본 에런드 서비스도 다 같이 파일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파일 커지는 얘기는 좀 더 담백하게 얘기하면 토탈 3 마켓 캡이 존나 커진다는 거예요. 토탈 마켓 캡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크립토를 투자를 하는 투자조차도 그 파이가 커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냐? 마켓 캡이 커지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도 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터도 우리 투자자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플레이어들이 잘 플레이를 해주고, 하여튼 뭐 장애들이 어릴 적 기술적 난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거고요. 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큰 2049 좀 좋은 하여튼 저도 방금 뭐 몇십 분 안 봤지만은 상당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볼 수 있었고요. 당연히 AI를 빼놓고 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train to earn 모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AI에게 정보를 계속 주고 학습을 시키면서 리워드를 받아가는 뭐 그런 컨셉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와치독이에요. 크립토 와치독.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 관심 영화, 자기가 그릇을 키워서 많은 걸 담으려고 할 때 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 스스로 검색해 보시고요. 수익 인증하는 데 있고, 여기 술병 깔아놓고 이렇게 스트립 쇼는 아니네요. 스트립 쇼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티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G 형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 크립토커런시는, 그러니까 이 크립토는 AI 시대의 커런시다. AI 시대의 화폐란 얘기예요.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 회원님들은 즉시 아실 수 있을 거고, 특히 TCS1 회원님들은 즉시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순수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화폐 역할이 어떻게 부각되는가, AI와 블록체인의 진짜 관계는 무엇인가, 이 관계를 해석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이제 산업 섹터가 클 것인가. 아무도 지금 토큰 2049에서도 조차도 디핀 거리고 있을 때 기존의 이제 산업과 이렇게 자꾸 인터그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수준인데, 사실은 그게 완료가 됐을 때 그 다음은에 대한 또 스토리가 TCS1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CP 1, 2, 3 회원들 다 해당이 됩니다. GM25 회원들 다 해당이 되는 부분 제가
다 힌트를 드렸을 거고요. 하여튼 디핀의 이 위치는요, 우리 크립토에서 디핀의 위치는 파일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키워. 기존의 레거시 산업을 흡수하면서 대체하거나 중간에 레거시 산업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어디 파이가? 비트코인 말고 알트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디핀이 커져야. 이 디핀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알트 있지? 계속 무시받고 천대받던 알트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핀의 이 토큰 2049 두바이의 가장 메인 주제인 디핀이 커진다는 것은요. 디핀 주제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트 무시하다가 골로 간다. 물론 이더리움이 현재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디핀에 대한 얘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디핀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기존의 물리적인 산업, 뭐 다 레거시 올드 산업들을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가 알트에 대한 얘기, 알트.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디핀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비트코인에다 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핀에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업그레이드, 템노트 업그레이드, 뭐 별 업그레이드가 다 돼도요. 그건 약간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그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연동시키는 거는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DX 있네. DX 파운데이션 있고 해시태그로 걸어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먼트 쪽이 조금 약하네. 페이먼트 쪽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네. 페이먼트 쪽은 조금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조금 이번 컨퍼런스네요. 파티 열심히 즐겨주고 바이낸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익스체인지를 위한 컨퍼런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익스체인지, 돈만 수수료 장사하는 익스체인지를 위한 토큰 컨퍼런스. 하지만 익스체인지가 없이는 또 우리 크립토 산업이 지탱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은 맞지만 뭔가 블록체인 컨퍼런스라기보다는 그냥 크립토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공위성 말씀드린 게 스페이스코인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발 크립토 프로젝트고요. 드디어 이제 김치코인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코인, CSS 조금 겹치는 거 보니까 CSS 처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랜딩 페이지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랜딩 페이지 약간 느낌이 조금만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틀라이트 트래커에서 뭐 제가 그냥 이거 스페이스건 지금 방금 5초 전에 처음 봤거든요. 아마 그냥 결국 데이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이 부분 지금 데이터 연동에 데이터를 이런 그 위성 데이터들을 그죠? 그냥 일반 센트럴 DB에다 저장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뭡니까? 크레딧 코인. 아무튼 제가 좀 너무 녹화를 오래 한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파운더 분이 계셔요. 태오이라고 하는 계시네요. 오태. 외자신가? 외자신가?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제 인바이티드 프로페서로 해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국적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행사가 열렸고 한국 분들 딱 봐도 많이 보이네. 정확히 스텔라 로고가 되게 비슷합니다.
스텔라가 생각나게 하는 로고인데 좀 더 유니크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로고 디자인 같은 거. 스페이스 코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요. 일단 이름도 멋지긴 하네. 스페이스 코인. 멋지네. 먹튀 하지 마시고 저기 만트라 체인처럼 막 먹튀 하지 마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코인이라는 오명도 듣지 않게 잘 좀 해가지고. 근데 전 약간 헤드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헤드쿼터 어디 있습니까? 어디 베이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블록체인 회사. 어쨌든 하여튼 뭐 한국인 무드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인 무드도 프로젝트 하나 런치됐다. 이번에는 먹튀하지 말고 잘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트에서도 왔네요. 샴페인 들이켜줘야지 이런데 왔으면. 그쵸.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보통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크립토 제가 블록체인 컨퍼런스 왜 가길 좋아하냐면 그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추접스럽게 안 해요. 이런 거 다 자기 돈으로 보도 잘못 가면요 다 자기 돈으로 술 마셔야 됩니다. 근데 가면 다 공짜. 무제한으로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빵빵해요. 블록체인 정상적인 블록체인 좀 약간 글로벌하고 조금 좀 메이저 컨퍼런스 가면 다 예산이 빵빵하기 때문에 뭐 파티를 즐기는데 진짜 아주 만족감이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한마디 해주고 계시죠. AI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립토가 화폐다. AI 시대의 화폐가 바로 크립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명언을 남겨주셨고요. 짧게. 하여튼 다들 스스로 여러분들 같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열심히 빡시게 이제 트레이딩 한 결과 이제 스스로 장사를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야트도 파고. 야, MXC 요트 파티 했어? 좋네. 참, 이런 데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데 가져야, 위스브랜드 이런 데 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가져야, 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런, 지금 인터넷, 내가 지금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지금 내가 리서치 해줘야 되겠냐? 제가 한번 직접 내년에는 한번 직접 가서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 좀 들어다가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으로 해가지고요. 두바이 이제 이 토큰 양일간 행사였기 때문에 왜 이틀로 잡았는지 좀 더 오래 하지. 테조스도 왔네요. 테조스도 오랜만에 얼굴 비쳤. 자,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와중에 파이넷 토큰 없었어. 한마디로 화제가 됐던 우리 파이네터 한번 와주길 바랬는데 그런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텔라도 참여했는데 왜 파이네터 그렇게 트렌드가 됐으면서 뭐 파운더들 한 명도 아예 아예 부스는 차치하고라도 관계자들도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번 토큰 2049에 파이네터 관계자 한 명이라도. 그래서 뭐 질문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참여를 안 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낸스 토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크립토 블랙옵스 1편 초도편에서 파이낸스 토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빡시게 코인 트레이딩해서 손해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샴페인 탁 터뜨리면서 자기 서비스를 에리카 또 이분 또 빼놓을 수 없죠. 한국에서 크립토 좀 시파이 에리카 분 이분 좀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그래서 하여튼 뭐 크립토 이벤트에서는 항상 얼굴이 이제 비춰주고 계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시파이는 뭡니까? 네. 시파이.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었겠네요. 이틀인데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해요. 이분들 야 가셨네.
야, 제가 이거 알파 테스트 때 제가 테스터로도 참여해가지고 우리 저기 베를린 넥스트 블록에서도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피드백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웰시아와 헬스. 이거 베를린 베이스 팀이거든요. 네, 베를린 베이스 팀입니다. 베를린 베이스 팀인데 갔네. 네. 야, 라이크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와우. 이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 모바일 그 헬스케어 앱으로 모바일 앱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했더니 한 2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잘하고 계시네. 보니까 토큰 해서 이제 이런 게 자꾸 나가야 돼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꾸 홍보를 해야 돼. 로고를 걸어야 됩니다. 이 파운드 역할 바로 그거예요. 자기 서비스 여기로 이런 좀 괜찮은 컨퍼런스 가서 로고를 걸어야 돼. 그게 지상 목표입니다. 파운더의. 실제로 본 적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그냥 벨리에서 피치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피치를 이제 하는 했었는데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웰시어 뭐 팔로우 얼마나 모았습니까? 58K. 오픈 디사이. 네, 잘하고 있네요. 야, 근데 꽤 크다. 근데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토큰 203은 얼마나 큰 거야? 투박에 많은데 토픽이 이래저래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 섹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